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근필의 피플인사이트 유튜브에 나온 사유화 작가님 인터뷰, 녹취록을 좀 같이 보려고요. 스스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막 빠진다고, 깃발린다고까지 표현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한 작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깊은 내향성이나 우울감 같은 어려움을 글쓰기로 풀어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는 그런 생생한 기록이에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정보 얻는 걸 넘어서 내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볼 지점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일단 필명, 사유화. 이게 또 작가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유하다에서 따왔고, MBTI가 INFJ, 아시죠? 스스로도 극I라고 하실 만큼 엄청 내향적이신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게 때로 너무 힘들다고, 에너지 고갈된다고 하시면서도 그게 또 글쓰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바로 그 깃발리다는 느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지치는 그 상태가 오히려 창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설이 있는 거죠. 깊은 내향성이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넘어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그걸 글로 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기질인데 그게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근데 이분이 30대에는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글을 아예 놓으셨었대요. 그랬다가 40대에 다시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계기가 좀 정체성 위기랑 우울증이었다고. 뭐랄까,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말고 진짜 나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절박함.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블로그를 하고 또 TCC 작가 모임이라고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 같은 곳인가 봐요. 거기서 막 지지도 받고 그러면서 전자책까지 내게 되신 거죠. 맞아요. 거기서 이기적인 글쓰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냥 내 감정 막 쏟아내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이런 공감이랑 위로를 준다는 걸 발견하신 거죠. 바로 그 지점이죠.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 글쓰기가 가진 치유의 힘, 또 연결의 힘을 딱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 내 경험을 솔직하게 쓰는 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좀 생각해보게 되죠. 와,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예전에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격증을 45개나 따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외부적인 스펙이 아니라 글쓰기, 그리고 자기 기질 있잖아요. 우울함이나 예민함 같은 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길을 찾으셨다고. 맞아요. 그 깨달음이 결국 연명하기 위한 이유 찾기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절실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유숲이라는 출판사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시잖아요. 아, 맞다. 출판사. 네, 이게 단순히 사업을 넓힌다기보다는 자기처럼 좀 대중적이진 않아도 자기 색깔이 뚜렷한 작가들, 어쩌면 잘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들을 좀 발굴하고 지지해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려는 시도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길을 좀 열어주려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슷한 아픔 겪은 사람들 글에 댓글 달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고전 독서 모임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 통해 자기를 보고, TSC 모임에서도 서로 응원해주고, 특히 아들이 힘들어하는 엄마 그냥 말없이 안아줬다는 얘기는 진짜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혼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거. 작가님 표현대로 연명하게 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과의 진솔한 연결, 공감인 거죠. 혼자 있지 않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죠. 사유와 작가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깊은 생각이나 내면의 어려움이 어떻게 글쓰기랑 또 만남을 통해서 삶의 어떤 동력 같은 걸로 바뀔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오늘따라 좀 더 와닿네요. 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가장 큰 실패,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를 이미 겪었으니까 세상의 다른 실패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 이 관점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는 생각을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계속 가게 만드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연명하기 위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솔직하고 어쩌면 이기적인 그 이야기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